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씨 좋은데 어떻게 오셨어요? 전기차를 몰고 왔어요. 전기차. 네. 꽃도 많이 피고 그랬죠. 야, 꽃이 그냥 뭐 이제 곧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꽃이 다른 애보다 빨리 핀다는 생각, 짧은 기간에 뭐 벚꽃이 뭐 많이 폈던데. 벌써 지금 청문동으로 지금 만개 네. 있는데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꽃이 확 많이 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부자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전처럼 뭐 벌어서 부자 되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재테크 해서 부자 되는 부분인데 요즘은 이제 그 전문가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빈 곳에 이름을 붙이고 1등을 잡아오라 그랬는데 제가 최초의 작가가 됐고 압도적인 부분들이 지금 됐는데 지식산업센터라는 부분들이 개념이 없을 때 제가 책을 적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지산이 가는 곳마다 지산이 생기고 있어요. 책도 2권인가? 세 권. 세 번째. 네. 그러셨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일반 빌딩보다 지식산업센터라는 네. 게 어떤 흐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쪽 지산을 통해서 투자하고 재산 증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시잖아요.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 저도 전문가라고 보기보다는 제 경험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에 갔을 때 예. 제가 간악산을 먼저 한 몇 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올라갔으니까 어디에 약수터가 있고 어디에는 실대가 있고 어디에는 절벽이 있고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먼저 갔기 때문에 경험이 약간 더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또 안내해 줄 수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도 그렇지만 네. 미용인들이 뭐 열심히 해서 빌딩을 샀고 이번 기회에 이제 많이 오른 분은 진짜 한 15억 사신 분이 25억, 뭐 한 30억 이렇게 사신 분이 뭐 60억 가까이 오르시고 네. 제 주변에도 뭐 17억 이렇게 사서 뭐 30억 이상 되고 한 분들이 있어요. 와. 근데 문제는 이런 흐름을 놓친 분들이 또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돈으로 좀 늘려갈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지금 우리 대표님 하는 쪽에 그 부분을 그렇죠. 소개해 주었으면 해서 이렇게 모신 건데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면. 지금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작원님도 미용실을 하시고 이제 하면 근데 이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시야가 조금 좁을 수가 있어요. 일만 올인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이제 밤늦게 퇴근하시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사실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다 그렇죠. 사실 재테크라는 건 여유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걸 돈만 벌기만 바쁘지 사실 이제 돈을 굴릴 줄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대신해서 좀 해서. 그러면은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이쪽이 뭐 기숙사도 있고, 네. 그 공장 사무실도 있고, 네. 또 밑에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 단계 그리고 뭐 이렇게 상권 이런 거 전체적인 거를 아주 초보자 입장에서 어떻게 초보자 접근해야 입장에서. 되나 싶어요. 사실은 초보자 같은 경우는요, 저희도 뭔가 먹을 때 애기들이 바로 밥부터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우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유 먹고 난 뒤에 바로 죽을 먹고, 예. 죽을 먹고 난 뒤에 이제 좀 미음을 좀 쓰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도 처음에 이게 지금 나는 지식산업센터고 백을자산가가 되었을 때 그 책을 적었을 때도 처음에는 5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가야 되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좀 구찌가 컸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47평, 50평이었는데 요즘에는 20평 단위가 나와요. 조그만 것도 나오네요. 20평이면 이제 평당 예. 지금은 1,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2억짜리지 않습니까? 예. 그 2억이면 10%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해요. 그러면 2억, 2천만 원.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주면 네. 예전만 막 50평, 100평 이랬다면 지금 작은 평수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 10% 하고 이제 융자 받는다고 한다면 적게는 2천에서 5천 정도면 그렇죠. 이걸 시작할 수 있네요.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남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전문가만 알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그럼 사실 이제 돈을 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재테크를 해야 되니까. 돈을 그냥 같이 가만 놔둬버리면 우리 예전에 김성호 회장님 사장학개론 들었을 때도 1,000억이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연에 1억씩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죠. 요즘에는 1,000억이 있으면 돈이 한 2, 3억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음.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급격히 줄잖아요. 열심히 모아서 은행에 저축을 하면 안 돼요. 금리가 완전 최저금리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돈을 이제 그냥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돌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한 적게는 2천에서 예. 그러면 그 지역이 예. 아니 먼저 그러면은 나머지는 융자가 나온다는 거네요. 지금 제 책에 100억 자산가가 됐다. 음. 저도 어제도 매주 제가 이제 대중 강연을 다니거든요. 예. 뭐 할아버님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100억 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책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야, 그럼 이 사람이 100억이 있나?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사실 100억 가능하거든요. 액면 자산가잖아요. 자산이 100억이면 근데 100억인데 일반 빌딩을 사게 되면 제 돈이 적어도 60%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80%, 많게는 90%까지 대출이 됩니다. 이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적게는 2천에서 5천, 그 나머지 부분은 80에서 90%가 융자가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시절이 저금리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위치가 이제 이게 지방에서도 보시고 서울도 보시지만 네. 서울 지방 어디가 좋아요? 아. 수익률 측면에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금 여기 가까이 지금 여기 가락동이지만 네. 옆에 문정동이 있지 않습니까? 문정동에 900에 분양된 게 2,600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몇 배가 올랐는지 이제 알 수 있겠죠. 예. 성수동도 900에 분양된 게 지금 1,800 가고 있거든요. 아, 문정동은 평당 1,700이 올랐네요. 그렇죠. 무서운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이었거든요. 예. 지금 지식산업센터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이름이 바뀌든 뭐든 지금 여기에 메리트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울 쪽에 분양받는 게 좋다. 서울 경기. 아, 근데 서울 경기. 지금은 서울이 좀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왜냐면 원래는 1,000만 원짜리 미만으로 했을 때 가치도 올라주고 월세도 꼬박꼬박 나와주는 거거든요. 아, 1,000만 원 이하. 네. 근데 1,0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1,300만 원 넘어가면요. 네. 수익률이 10% 미만입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투자했던 거는요. 수익률이 21%, 많게는 27%였어요. 그러면 최소한 수익률이 10% 이상은 나는 것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식산업센터 매력은 뭐냐? 뭐 대출이 먼저 가장 베스트고요. 대출. 네. 예. 그러나 이걸 샀을 때 제가 처음에 네. 3억짜리를 제 돈 5천 가지고 샀거든요. 예. 3억을 주고 샀는데 월세가 18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자가 예. 3% 많게 그냥 3% 쳤을 때 한 52만 원이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180 마이너스 52 하면 예. 교수님 계산이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180 마이너스 60 하면 예. 그냥 어떻게 됩니까? 120이죠. 120번에. 그럼 120이 이제 제 통장으로 딱 꼬박꼬박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이 지산밖에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치까지 올라가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매 가격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사실 저도 이제 촌에서 올라왔거든요. 울산에서 올라와서 이제 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구로디지털 쪽에 700만 원 돈인 거예요. 이게 평당. 평당.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저 부동산을 소개시켜준 분한테 소장님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소장님, 나는 서울에 평당 700이 믿기지 않는다. 이게 적어도 평당 1,000만 원까지 갈 거다. 예. 라고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소장님이 하신 얘기가 아파트형 공장, 예. 지금의 지식산업센터는 가치가 오르지 않는다. 그냥 월세 수익으로 투자하시는 거지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건축비가 오르는데 안 오르겠습니까? 제가 1,000만 원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1,000만 원 넘어졌죠. 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정리하면 네. 일단 대출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체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집값 그 건물의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네. 부분. 그럼 제가 이제 하나 물어보면 지식산업센터의 입지 조건이 갖춰야 될 요소라는 게 또 혹시 있나요? 입지 제가 요소. 예.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예. 제가 예전에 계속 아파트형 공장이거든요.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그럼 아파트라는 말을 저는 꼭 쓰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예. 아파트하고 동일하다. 아파트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대단지를 보잖아요. 예.
대단지의 예, 예. 역세권 그러니까 똑같이 봅니다. 그럼 첫째 대단지의 예. 역세권. 예. 이런 이런 부분들은 상가나 아파트나 땅이나 동일합니다. 예. 기준은 동일합니다. 입지우선 그 두 가지를 본다. 똑같죠. 네. 왜냐하면 대단지와 역세권일 때 직원을 구하기 좋거든요. 사실 사장들이 다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출퇴근이 좀 편해야 돼요. 출퇴근이.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서울 경기 쪽에 그래도 투자 가치가 아직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먼저 서울 쪽에 어디가 요즘 핫한가요? 지금 이제 예전에 제가 아파트 공장 책을 이제 2년 6개월 전에 쓸 때만 하더라도 거의 막 3년 됐죠. 아파트 공장이 얘기 괜찮다고 말씀드리면 그때도 교수님한테 제가 아파트 공장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 지산을 알게 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은 없어요. 여러 채를 소유하고 계시죠. 왜냐면 월세를 한번 받아보면 먹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요. 사실 뭐 지식산 부동산을 먹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근데 이것도 소화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뭐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 송수나 문정동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600 지금 새로 부장되면 1800까지 이제 성수동도 그래요. 그렇죠. 네. 거의 뭐 진짜 네. 1000만 원대 할 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그랬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 그 비중이 떨어지고요. 이자를 빼고 이제 월세 수익이 떨어지니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치가 오를 게 적겠죠. 그러나 서울 주변에 서울 경기 쪽에 1000만 원 미만짜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가 혹시 어느 단지인가요? 말씀을 공개를 해주신다고. 지금 뭐 찍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네. 물건이 많이 없을 수 있는 김포가 되겠습니다. 김포. 네. 근데 너무 멀지 않나요? 어떤 산업의 연관성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저는 이제 항상 정보가 너무 오픈돼 버릴 때는요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식당을 갈 때도 사람이 많을 때 가면 먹을 게 없잖아요. 뷔페를 갔는데 기다렸다가 가면 또 없어요. 가서 또 고기를 많이 떠와야 되고요. 근데 이런 잔치집에 먹을 게 없는 것처럼 너무나 많이 핫한 지역에는 먹을 게 없어요. 미리 가서 호재가 있을 만한 곳을 골라야 돼요.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는 김포 D라인, 그 GTX D라인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쪽에 근데 예정이 돼 있지만 하남에서 출발해서 김포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단지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 김포 같은 경우 산업단지 배후 소유가 많거든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몇 세대가 사느냐, 그리고 학군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희는 산업단지들이 좀 있어야 돼요. 김포에는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산업단지가 많다는 얘기는 노후된 시설에서 이전 수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김포는 지금 저평가돼 있어요. 그 아파트도 저평가됐다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포 말고 뭐 서울 인근에서 한 군데 정도 추천도 해준다면? 지금 이제 향동 지구라고 있습니다. 향동은 어디죠? 향동이 수색 옆에. 가깝네요. 예, 고양시 향동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그게 요번에 창릉 요번에 상기 신도시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거기 이번에. 옆에 있어요. 네. 그럼 거기 뭐 저기 MBC나 이게 상암 월드컵이나 그쵸. 이쪽은 무진 가깝네요. 여의도 쪽하고는. 근데 이제 지금 DMC 센터 쪽에는 방송국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의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외주 업체들이 있죠. 예. 그분들이 주로 가양동에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예. 왜냐하면 그쪽에는 지식산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5블록, 6블록, 7블록, 8블록, 9블록까지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향동은 지금 평당가가 대충 어느 정도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시작이구나. 제가 예상해 보건데 네. 지금 한 95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예상. 그럼 김포는 아까? 김포는 700대죠. 아직 680에서 700대니까 그러니까 김포나 향동이나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똑같거든요. 위치는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는 950에서 1000이다 그러면 여기는 700대면 앞으로 오를 만한 게 김포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GTX D라인이
된다 그러면 발표가 나면 김포는 또 오를 가능성이 더 있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하고 김포 거의 서울권이고 좀 경기도로 내려가면 추천해줄 만한 데가 또 어디 있을까요? 아,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평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가 평택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주 왕성한 거지 앞으로도 그렇고. 아, 평택. 평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 하나입니다. 바로 삼성 반도체입니다. 그 인근에 있나 봐요. 그렇죠. 그 평택의 음. 그 고덕 신도시, 그다음에 아. 브레인시티 이런 게 왜 생겼냐? 음. 삼성 반도체가 몇십 조씩 투자한 거예요. 음.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이 지금 이제 국립학교 가기 전에 이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요. 지금 반도체 하면 우리가 수원, 기흥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옛날에 만들어진 거고요. 새롭게 지금 만들어진 대단지로 해가지고 2기, 3기, 그 다음에 4기, 5기, 6기, 7기까지 지금 작동도 안 됐어요. 그게 평택에 있다. 그렇죠. 만약 그게 작동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4차, 5차, 6차 밴드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엄청나네요. 엄청난 수요가 있을 건데 지금은 아직 평택이 700대예요. 700대. 네. 하여튼 일단 서울을 중심으로 네. 이렇게 알아봤고 또 다른 지방도 있죠. 이건 나중에 뭐 네. 시간 되면 다시 아, 한번. 지방도 대구 디센터라고 있는데요. 대구 디센터. 서대구역 근처에 네. 서대구역에 거의 한 10조 이상, 20조 이상이 투입이 돼서 서대구 역사를 만들어요. 지금 서대구가 네. 좀 붐이 개발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기 대구 강연 때 우리 네, 뵀지 않습니까? 네, 대구에서 네. 우리 동대구역에서 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주로 안동이나 이쪽 울산 쪽으로 갈 때는 서대구에서 차를 탑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쪽에- 서대구에 있는 분들이 주로 어디 갑니까? 동대구까지 와야 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죠.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서울역에서 KTX가 출발했다. 그 SRT 수서역이 생긴 것처럼 어떻게 보면 동대구역이 생기고 난 뒤에 SRT가 서대구 역사가 생긴 대구 것처럼 디센터 이쪽 괜찮네. 여기에 10조 이상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은 중력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조가 들어가면 10조 이상의 돈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다 사실은 먹는 거예요. 서대구 역사 개발이 14조가 들어가거든요. GTX 한 라인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4조입니다. 한 라인이 4조입니다. 그러면 A, B, C, 4, 4, 16, 16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대구 역사만 만들어지는데도 엄청나네. 14조가 들어갔는데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정리를 해줘야 또 이해하시니까 쪽집게 정리. 아주 깊게. 예. 뭐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서 네. 한 5가지 정도로 음. 이거 보고 이렇게 투자해라.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응.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응.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예.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간이 예. 너무나 작거든요. 두렵죠, 모르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울 때는 전문가와 함께 하면 됩니다. 응.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강의를 모르고 일 때, 그리고 상담 방법을 모르고 일 때, 제가 김덕기 교수님 만나가지고, 상담을 이렇게 하라. 또 책을 주고 이제 A, B, C. 사실은 저는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따라오라 손을 잡고 끌어줘야 되는 것처럼, 제가 김덕기 교수님의 상담력을 카피하는 것처럼, 인생은 카피다. 예.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야 된다. 그 이제 쪽집게 첫 번째 전문가를 만나라. 예. 전문가를 만나라.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네. 공개 광장 한번 하도록 하자고요. 아, 시간 저는- 되시죠? 뭐 교수님께서 불러주시면 응. 제가 뭐 대구든 뭐 강주든 전국을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 미용인들 좀 부자 되게 좀 도와주세요. 진짜 미용인 분들, 저희 자고님도 미용인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 자고누님 설득하기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이 더 안 믿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좋고 또 쪽집게 또 정리를 해줘야 돼 이제 영상을 보시면. 사실은 임장이 가장 중요해요. 현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용인 분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미용인 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한 달에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위해서 정말 한 3번에서 2번 정도 시간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할 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 이제 이거 하라고 하는데 좋아요. 하여튼 그 도움을 주셔야 되니까 또 어떤 게 추가적으로 있나요? 진짜 뭐 저기 강의를 듣고 현장을 가면요 그냥 알아서 이게 뜨거워집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불장이거든요. 주식도 그냥 테슬라 주식 사게 되면 그냥 막 오르는 것처럼
지금 돈이 너무 현장에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돈을 감아놔도 돈이 이제 썩어 문드러져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가서 같이 현장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용하면서 지금 뭐 지금은 라디오 씨도 듣듯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실 거예요. 저 뭐야? 뭐 제 말이 거짓말처럼 보이는데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린다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믿음이 생기려 그러면 바이블, 성경을 가까이 아침 저녁으로 읽어야 되는 것처럼 제 책이 또 최초거든요. 여기 관련된 책을 읽고 방송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좋아요. 이게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네. 복잡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미용인들이 물론 건물 하신 분도 좋고 이제 또 그 꿈을 꾸시는 뒤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라고 하면 돈을 그냥 갖고 있지 말고 융자를 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일단 한 걸음 멈췄다가 다음 걸음으로 가는 쪽.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대표님 강의 듣고 정리한 게 대단지 가라. 대단지 중에서 역세권이면 최고 좋다. 그 다음에 수익률이 높은 곳에 가야 된다. 물론 이제 적게 투자하고 수익률이라는 부분에서 경기도권에 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좋은 것은 이제 대출이 8, 90% 나오니까 그렇죠. 자기 투자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할만하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의 가치 상승도 있다. 최고로 좋은 건 이제 이거를 통해서 빌딩으로 자기만의 성을 짓는데 가는 디딤돌로 써라. 이렇게 해서 정리함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좀 가이드라인, 지도 좀 해주시고 이게 사업이긴 하지만 네. 또 미용인들한테 또 미용인들은 정도 많고 그래요. 또 그래요? 그러면서도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샵에만 있으니까 사람 모르면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는 사람은 그렇지만 그래서 또 저하고 또 연이 있으니까 그렇죠.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김덕기 교수님을 지금 뵌 지가 오래됐는데 뵈면서 계속 이제 신뢰가 쌓이잖아요. 정말 저희 원래 유유상종이라 좋은 분들하고 같이 있게 또 되고 그리고 제가 또 대구에 또 강연 때 참석하고 또 서울 강연에도 제가 참석했습니다. 보면서 정말 저분들이 정말 시간을 쪼개서 평일에 또 강의 오시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시간을 미용 배우는 시간도 중요한데 정말 부동산 재테크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우리 저기 정말 많은 상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데 가가지고 이미 오르기 전에 그렇죠. 요거를 잡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거다. 네. 그래서 처음에 고생할 걸 좀 생각해서 어떤 데는 뭐 빌라도 지하만 찾는 분이 계시는 것처럼 아파트형 공장 지산에도 지하만 찾는 분이 계세요. 네. 그렇구나. 남이 안 가는 걸로 가야 돼요. 남이 안 가는 길로 가면 먹을 게 많아요. 어떤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용 기술 공부했듯이 이 주식 공부했듯이 부동산 이 지산도 좀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감을 잡으신다라고 하면 부의 사다리를 타는 계기가 되는 어떤 눈을 뜨는 그런 방송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기회 되면 좀 디테일하게 다음에 또 뵙고 뭐 어떤 지역적인 거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제가 차트를 준비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듣고 제가 한번 또 현장을 가면 이게 지식산센터구나. 이게 도정국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이구나. 팍 와닿을 거예요. 어떤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공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많은 정보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